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 노조 간부 등 191명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성장애인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 상피제가 도입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흉물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가 26년 만에 양성화됩니다. 내년부터 연간 400톤을 채취해 1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안 매립장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비 기업체의 에너지로 공급됩니다. 연간 100억 원대 수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됩니다. 문화 불모지였던 울산이 문화도시 울산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생활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정부의 바지락 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26년 만에 태화강 바지락이 양성화됩니다. 내년부터 연간 400톤의 바지락을 채취하면서 태화강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전망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태화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철거 작업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30여 척의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물양장은 이미 지난 8월에 완공됐고 바지락 위판장 조성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이 수협 측에 채취 허가를 내주면 수협은 어민들과의 계약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바지락 채취에 나서게 됩니다. 양성화가 되면은 영구적으로 자원 관리가 될 뿐만 아니고 어민들에게 수익인이 됨으로 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지난 1987년 정부의 바지락 채취 금지 이후 26년 만에 태화강 하구에서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태화강 하구에선 연간 400톤의 바지락을 채취해 12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태화강 하구가 정비되면 태화강 하구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태화강 바지락이 지역 특산 브랜드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고 모래톱이 발달해 그동안 국내 바지락 종폐의 30% 이상을 공급해온 태화강. 바지락 채취 양성화로 또 하나의 울산 명물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 100여 명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 동안 울산 1공장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넉 달 전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회사 측은 고용관계가 없는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로 2,500억 원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공장을 점거한 사내하청 노조원 191명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35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고 근로자 한 명에게 선고된 판결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하는 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상대적 효력 밖에 있는 만큼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4차례 잔업을 거부한 정규직 노조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연말 대선의 노동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직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비정규직 58명 가운데 6명이 사내하청에 재입사하는 등 노조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직 집회는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최근 하청업체 협의회를 통해 450명 신규 채용 방침을 알리면서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정규직 전환 방침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아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는 게 바로 볼라드인데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이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무릎 쥐레라는 오명까지 얻었겠습니까?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달동의 한 교차로 볼라드가 밑둥을 드러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만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런데 매년째 내일이 있거든. 깨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도심 일대 볼라드를 살펴봤더니 온전한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관리가 안 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설치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곳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만 폭이 똑같은 반대편 인도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들이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규의 볼라드는 밝은 색으로 칠해 식별이 쉬워야 하고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반사도료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행자가 보기도 힘들고 부딪히면 다치기 쉬워 무릎쥐레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부딪힐 가능성도 있죠.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니고 하는 건 그 지장 없이 다니지 않을까요? 야간에도 안 다칠 수 있도록 칼라로 그죠? 뭐 구분을 해둔다든가. 울산에 설치된 볼라드는 모두 2,153개. 주먹구구식 설치에다 부실한 관리로 볼라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골칫거리이던 생활 폐기물이 이 스팀을 생산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성암 매립장을 확충한 건데 수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소각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는 420톤이지만 그동안 소각시설 부족으로 100여 톤은 매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암 처리장에 소각로가 확충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을 해가지고 그 열은 폐열을 이용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나머지 재는 재가 떨어지면 재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이번 소각시설 확충으로 소각한 재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게 돼 매립장 사용 열환도 한층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매립장과 뒤편 예정지를 합칠 경우 앞으로 80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연간 11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국비와 민간 자본으로 환경시설을 증설했다는 점입니다. 100%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또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스팀을 판매함으로써 현재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이 인건공장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내년쯤 이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스팀 공급으로 170억 원, 매립장 가스에서 10억 원, 그리고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에서 8억 원 등 한 해 2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골칫거리던 생활 쓰레기 처리가 친환경 투자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이 일대를 환경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UBC 울산 방송은 연말을 앞두고 점차 달라지고 있는 생활 속의 문화 생활에 대해서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일상 속에서 공연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조윤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일 오후 남구양 소극장. 중학생들이 줄지어 공연장으로 들어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200명의 눈과 귀는 무대로 쏠립니다. 수업 대신 단체로 연극 관람을 온 건데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겁습니다. 이런 관람을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폭도 넓힐 수가 있고 답답한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저녁 시간 학생들이 떠나간 자리는 연인들 차지입니다. 다정스러운 중년 부부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잣돌이 시간을 쪼개 가족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인데 아무래도 지친 심신을 좀 이렇게 위로하기에는 문화적인 활동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등 단체 관람객에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공연장을 찾는 마니아들이 늘면서 소극장마다 관객들로 북새통입니다. 특이할 점은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관객층의 폭이 넓어져서 20, 30대층뿐만 아니라 40, 50대 부부 동반으로 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생활.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상생활 속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내일 서울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명호 시장과 10개 이전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울산시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자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 상피자가 내년부터 울산에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배정 때 학교 폭력에 따른 징계 사실과 교사 의견을 확인하고 고등학교 배정 때도 피해 학생을 먼저 배정한 뒤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초등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학부모 측에 사건 접수가 없었고 이미 지난 5월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한 만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조사는 힘들다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심리치료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지능이 평균 수준이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을 경우 신고할 정도의 상식이 있는 만큼 서로 합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단체는 피해 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정신장애가 있는 데다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의 식수원인 대곡댐과 사연댐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는 환경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물질은 구운 고기 등에서도 검출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문산 일대에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 시드름병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특별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6년 상북면 일대에 참나무 시드름병이 처음 발생했으며 올 들어 범서와 삼동, 청량면에 이어서 문산 일대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야간에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가출 청소년 15살 이모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학교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6일 새벽 북구 상안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1회 울산시 연합회장배 UBC 울산방송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오늘 울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습니다. 남자 A부와 B부 그리고 여자부 등으로 나눠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240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 남자 A부는 정명욱 씨가, 남자 B부는 이명복 씨가, 여자부는 이정선 씨가 우승했고 남자 단체전은 울주군이, 여자 단체전은 북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호윤 울산지방경찰청장 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김호윤 치안감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신임 황성찬 청장은 내일 오후 취임합니다. 태화강 심리대숲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했습니다. 심리대숲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켜냈고 이후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용과 보전 측면에서 가치 있는 숲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휴항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송년 모임이나 세미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 장소로 대여됩니다. 남구청은 세미나실과 관람실, 선상 공연장 등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빌려주고 시간당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장생포 고래잡이 포수였던 59살 백대승 씨가 부친이 사용하던 고래잡이 포와 작살 등 포경유물 8종을 고래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남구청은 기증 유물을 고래박물관에 보관한 뒤 오는 2014년 고래문화마을이 조성되면 고래전망대 홍보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진다고요? 네, 내일은 차가운 가을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서늘하게 시작하겠는데요. 쌀쌀한 바람까지 불면서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과 한낮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산간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리 소식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가 되겠고 한낮에도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과 한낮으로도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밀양 7도, 경주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해상이 최고 2.5m, 동해남부 전해상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